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 몇 년 전 아픔의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깨끗하게 잘 마무리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과거의 저를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미련했나 싶습니다. 역시 사람 일은 모르는 건가 봐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남편과 30대 중반의 선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애초부터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의 깊이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첫 만남이긴 했지만 자신의 가정 환경과 재산의 정도까지 다 밝혔죠. 아버지가 주선해준 선자리여서 그 남자가 어떤 집안의 사람이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성격이 정말로 자상하더라고요. 그 남자의 직업은 의사였는데 집안의 형편이 좋지 못해서 개인 병원은 차리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다른 병원에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집안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의사 사위감을 얻고 그 사람은 저와 결혼을 하여 개인 병원을 차린다는 조건 속에서 결혼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 알고 선자리에 간 거라서 솔직히 사람에 대한 기대는 없었어요. 그저 개인 병원을 차리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생각외로 너무 다정하고 자상한 게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밤을 지새우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 대해 푹 빠졌죠. 연애는 딱 3개월 하고 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심상치 않았지만 저희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서로만 중요했거든요. 결혼 후 저희는 더 뜨거웠답니다. 솔직히 남편이 개인 병원을 얻게 되면 저와 거의 남남 수준으로 지내게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병원을 얻어도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건 여전했죠. 저희의 사이가 좋으니 당연히 아이도 빨리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나이인지라 얼른 아이를 낳고 싶어서 낳았더니 아들이었어요. 사실 남편의 집안이 많이 가부장적인 편이어서 아들을 꼭 낳길 원하셨는데 다행히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돈은 절대 아끼지 않고 아들이 먹는 건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먹이고 입혔어요. 다행히도 저희 아들은 엇나가지 않고 저희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착한 아들로 자랐죠. 제가 집에서 아이를 돌볼 동안 남편은 자신의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병원은 입소문을 타서 승승장구했어요. 사실 아버지가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한 것 같긴 하지만 남편은 아마 그 사실을 모를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순탄한 인생을 살다 보니 주위 사람들한테 부러움도 많이 샀어요. 다들 제 결혼식 때 3개월 연애하고 결혼한다며 손가락질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니까 부러워하더군요. 남편은 의사에다가 애처가이고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다고 말이죠. 솔직히 저도 저희 가정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뿌듯했습니다. 아들은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어서 알아서 척척 잘 해냈고 남편도 병원 일을 열심히 했죠. 저는 시간이 비는 날이면 백화점 쇼핑을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도 떨고 그랬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제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40대 중후반의 부부가 되었죠. 아들은 그동안 고등학생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되어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고 집에는 저와 남편 둘이서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다정했고 저를 아껴주었죠. 정말 이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팔목을 턱 하고 붙잡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뒤를 쳐다보니 한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20대 중후반으로 보였는데 저에게 단단히 화가 난 표정이더라고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당장 놓으라고 했지만 그 여자는 절대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저기요, 저 당신 남편 아이 임신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남편 보고 제 연락 좀 보라고 하세요. 아이 키울 자신 없으면 양육비라도 보내라고 하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 여자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을 잘못 봤거나 정신이 이상한 여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 여자는 끝까지 제 팔목을 놓지 않았고 결국 제 비명소리에 경비가 나타나서 말려주었습니다. 피멍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기분이 한순간에 나빠졌고 집으로 가는 내내 그 일 때문에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다시 팔목을 보니 멍이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한 말을 다시 되뇌어 보았습니다. 저는 전혀 믿지 않았죠. 저한테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애정 표현을 해주고 하루가 다르게 신혼부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 부부인데 그런 애처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뇨? 저는 그저 웃기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되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얼마 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세상에 정신 나간 여자가 참 많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난으로 여보, 솔직히 그 여자가 한 말 사실 아니지? 내가 여보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 라고 하며 남편을 쓱 쳐다보니 그 남편의 동공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식은땀까지 흘리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면 멍이 든 제 팔목을 잡고 많이 아프냐며 위로도 해주고 그 여자 욕을 하면서 노발대발할 것을 생각하고 말한 건데 제 예상과 다르게 남편은 너무나도 두려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조금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몇십 년을 같이 살아온 남편인데 그날만큼은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녁밥을 한 숟가락도 먹지 않은 채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집을 나갔어요. 몇십 분 뒤에 집에 돌아온 남편은 조금 안정을 취한 것 같더군요. 그리고 담배 냄새가 풍겼습니다. 원래 남편은 담배를 피지 않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각할 일이 있으면 거의 한갑을 다 피워요. 그런데 오늘 딱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그 여자가 마냥 정신 나간 여자가 아닐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날 남편이 자는 동안 휴대폰을 몰래 보기로 했어요. 새벽에 남편의 휴대폰을 보는데 원래 잠금을 전혀 해놓지 않는 사람이 그날 휴대폰이 잠겨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촉이었고 저는 남편의 생일부터 통장 비밀번호까지 싹 다 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더라고요. 그때 왠지 모르게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생일을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로 하는 사람이 몇 명 없잖아요. 아무튼 저는 당연히 남편의 휴대폰에 아무것도 없을 것을 예상하고 카톡이며 문자, 전화 등등 갤러리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카톡에서 딱 한 명의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 낮에 백화점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카톡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자기 전에 둘이서 한 내용을 읽어보니 여자는 아이를 낳겠다고 하고 있고 남편은 아이를 지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자는 낳아서 나 혼자서라도 키울 거니까 양육비를 달라고 하고 있고요. 남편이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말문이 턱 막혔고 눈물만 났습니다. 어떻게 저밖에 모르던 애처가 남편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거죠? 저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에게 들리지 않게 입을 막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몇십 분 후 조금 진정이 되었고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저에게 보냈죠. 당연히 보내는 적도 싹 삭제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밤새 내내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슬프고 억울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불륜 사실을 다 알고 임신한 것까지 다 알게 되었으니 그만 끝내자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서 해준 병원까지 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사실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실수한 거야. 난 전혀 기억도 안 나고 그 여자가 나 갖고 논 거라니까? 정말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저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고 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여기 있는 당신 짐 다 뺄 거니까 그렇게 알고 당신 병원은 이번 달까지만 하고 다음 달부터는 방 빼. 그리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친정집에 돌아갔어요. 다들 아침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아침 일찍 온 저를 보고 굉장히 놀라셨고 저는 거기다가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도저히 말할 자신이 없었고 그저 성격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했죠. 부모님은 의사 사위를 잃는 게 아쉬워하셨지만 저에게 별말하지 않았어요. 신혼집도 저희 집에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잃을 것도 없었죠. 당장 그날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놨고 사람을 시켜 남편의 짐도 다 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합의 이혼을 했죠. 그동안 아들에게는 단순히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했지만 워낙 금슬이 좋은 걸 알고 있었기에 믿지 않는 눈치더라고요. 그래도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고 그저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어요.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고 주위 사람들을 더 챙기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전 남편과 상간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평소와 같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에 익숙한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딱 봐도 알 수 있었죠.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가끔씩 아들 문제로 문자랑 통화는 몇 번 해본 적 있지만 이렇게 얼굴을 맞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연락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 손목을 덥석 잡더니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이 울상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었죠. 처음 보는 그 사람의 모습에 잠깐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한심하죠. 아무튼 그렇게 조용한 술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같이 조용한 칵테일 바에 앉아서 허공만 바라본 채로 한 10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울상인 채로 말을 주저하고 있었고 저는 그 사람이 입을 열길 기다리고 있었죠. 얼마 뒤 그 사람이 첫 마디를 꺼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에게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잔을 깨트릴 뻔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상간녀가 임신했던 아이가 그 사람의 아이가 아니래요. 자신을 만나기 전에 만났던 남자의 아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자기랑 전혀 닮지 않아서 상간녀 몰래 친자 검사를 했더니 불일치로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발대발하면서 싸웠는데 그 여자도 처음엔 몰랐다고 했다더군요. 왜 말 안 했냐고 전 남편이 물으니 그 상간녀가 하는 말은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의사인 것을 보고 접근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병원도 없고 월급도 적어서 이혼하자고 상간녀가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통쾌했습니다. 저버리고 그런 해픈 여자한테 홀라당 빠져버렸으니 말이죠. 전 남편은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버려지는 기분이라고 울더군요. 그러면서 저와 아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대요. 과거가 너무 그립다고 하면서요. 이제 정신을 차렸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무슨 생각이었는지 술김에 다시 합치자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후회스러워요. 전 남편은 저를 안아주면서 자기 정말 바뀌었다고 다신 실수 안 하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사랑받던 제가 그리웠던 것 같아요. 솔직히 혼자서 있을 때 뭐라도 하지 않으면 과거가 생각이 나서 일부러 바쁘게 살기도 했고 혼자 살면 외롭고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이 나이가 되도록 부모님과 함께 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병원도 다시 차려주었고 신혼집도 다시 구했죠. 그런데 예전처럼 행복하게는 못 살 줄 알았습니다. 단순히 쇼윈도 부부처럼 겉모습만 부부로 살 줄 알았죠. 그런데 남편은 거짓말처럼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아껴주는 애처가 남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다시 신혼생활을 하는 것 같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행복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도 저희의 재결합을 축하해줬고 부모님도 좋아하셨거든요. 그렇게 한 몇 달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개인 병원을 차리고 승승장구했고 저도 이번에는 밖에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아침에 잠깐 저녁에 잠깐 얼굴을 볼 수 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늘 있어야 하는 남편이 집에 없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야근을 하는 줄 알고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연락을 해도 받질 않았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남편이 집에 오는 적이 없는 겁니다. 너무 걱정돼서 남편이 갈 만한 곳은 다 가보고 병원에도 전화해봤지만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니 성인 실종은 단순 가출로 본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힘으로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흥신소에 찾아가서 연락을 했어요. 저희 남편을 찾아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한 이틀 뒤 연락이 오더라고요. 남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었던 곳은 바로 헤어진 줄 알았던 그 상간녀의 집이었어요. 저는 흥신소 직원이 보내준 사진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저만 착각하고 저만 행복했던 겁니다. 남편은 일부러 가출을 한 거였어요. 그 여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서 말이죠. 병원에도 출근을 안 한 지 조금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부로 굳세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 사람을 다시 받아준 제가 너무 멍청했고 이제는 제대로 된 복수를 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상간녀 다시 만나는 거 아니까 이혼하자고 말이죠. 그런데 며칠 동안 연락 한 통 없었던 남편이 연락 오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이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흥신소 직원에게 증거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액수는 상관없다고 말이죠. 다행히도 며칠 지나지 않아 통장 거래 내역에다가 사진까지 전부 다 증거로 구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바로 법원에 가서 상간녀 소송과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송장이 그들에게 전해졌는지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남편은 이혼할 거면 깔끔하게 저번처럼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고 상간녀는 왜 자신이 상간녀냐며 이 사람과의 아이도 있다고 뻔뻔하게 화를 냈죠. 저는 증거가 모일 만큼 모였다고 판단돼서 말도 없이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를 모두 각자 회사로 보냈습니다. 첫 번째 이혼을 할 때 모아두었던 카톡 내용부터 말이죠. 그리고 소송 중에 알게 된 사실이 상간녀 주소지가 부모님 명의로 얻어주신 원룸이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고 어떤 사람들인지 전부 회사로 내용 증명해서 남편과 그 여자의 회사로 보냈죠. 그동안 저한테 화도 내고 욕도 하고 집까지 찾아오기도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럴수록 저는 더 복수심에 불타올랐거든요. 그렇게 저는 재판 결과 당연히 승소했어요. 그 여자는 보험을 파는 설계사였는데 회사 이미지 망친다며 잘렸고 요즘에는 퇴직금을 제가 다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그 상간녀의 퇴직금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개인 병원은 진작에 방 빼고 다른 실력 좋은 의사 들였고요. 드디어 모든 게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그 상간녀와 남편은 일자리도 잃고 돈도 잃고 탈탈 털린 채로 저와 인연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서야 좀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과연 돈도 없고 직업도 없는 채로 둘이서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기대도 됐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나와 혼자서 살기 시작했고 평범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동호회도 가입해서 취미생활도 만들었죠. 왜 진작에 해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우연히 저와 남편 사이의 이야기를 모두 알고 그런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며 연을 끊었고 저와만 연락하고 지내요. 그리고 저도 그 사람이랑 전혀 연락하지 않고요. 아들은 지금 군대에 가 있습니다. 어느덧 전 남편과 이혼한 지 2년이나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회사 사람인 줄 알고 받았어요. 그런데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를 하고 저한테 대뜸 화를 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못 거신 건가 싶었는데 저는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바로 2년 전 저에게 상간녀 소송을 당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서 거의 잊고 지내었었는데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으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너 이 사람이랑 살면서 어떻게 버텼어? 나 미치겠어. 어떡하냐고. 이 사람 엄마가 나 죽일 셈이야. 그 뒤로는 발음도 어눌하고 술에 잔뜩 취해서 알아들을 수 없었고 저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2년 동안 전 남편과 연락을 한 적도 없는데 그의 상간녀한테서 연락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저는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통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말한 건 바로 전 남편의 어머니 때문이에요. 저의 전 시어머니죠. 전에 제가 시어머니가 많이 가부장적이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아마 그 시월들을 상간녀가 똑같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은 완전 마마보이였고 시댁은 시월드였기에 결혼 생활 동안 정말 고생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굉장히 옛날 사람이라 며느리는 종이고 시어머니는 하늘이라는 사상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고 저보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납작 엎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모자라 자신을 하늘처럼 모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전 남편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 집안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사실 이혼 사실과 남편의 불륜, 그리고 상간녀의 임신까지 시어머니한테 다 말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오히려 잘 됐다였습니다. 그 뱃속에 있는 아들도 자기 손주라면서 상간녀 편을 들었거든요.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끔찍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사랑한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시댁살이를 버텨왔었죠. 이제는 상간녀가 제가 겪었던 시댁살이를 겪나봅니다. 오죽하면 상간녀가 저보고 어떻게 버텼냐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을까요? 정말 통쾌했어요. 애가 있어서 이혼도 쉽지 않을 테고 이혼을 하더라도 마땅한 직업도 없으니 아이를 놓고 가야겠죠. 그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상 일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착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한테 다 돌아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곧 군대 휴가를 나오고 저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러 다니고요. 앞으로도 이런 날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